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천연글쓰기센터 주경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꼭 써야 하는 것, 바로 리포트죠. 예,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학생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리포트를 쓰는 일입니다.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많은 분량의 글을 써야 하는 일, 정말 부담스럽죠. 오늘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를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7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 두 번째 충실함을 보이는 것, 세 번째 독창성을 보이는 것, 네 번째 형식을 갖추는 것, 다섯 번째 보기 좋게 하는 것, 여섯째 글 쓰는 예절을 지키는 것, 일곱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A 플러스를 리포트 쓰기 전략에 대한 강좌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에서 3까지가 1 강좌이고 4에서 7까지가 2 강좌입니다. A 플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리포트가 갖추어야 될 기본 요건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정확성입니다. 둘째, 객관성. 셋째, 검증성. 넷째, 독창성입니다. 자, 정확성은 학술적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요건입니다. 대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글은 학술적 글쓰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나 정보나 자료에서 모두 정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글은 글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거짓된 자료, 사실이 아닌 자료는 글쓰기를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둘째, 객관성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나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 논리적인 논증도 역시 뒷받침되어야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증성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진위의 관찰이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료의 출처라든가 연구 절차, 연구 방법 등이 기술되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독창성인데요. 단순히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 남들이 다 써 놓은 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요런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독창성도 리포트가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첫 번째 전략,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라입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런 리포트를 냈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포트의 목적에 따른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생의 탐구와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리포트를 쓰기 전에는 교수님께서 이 리포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야 겠고요. 그다음에 강의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적용해야 할 역량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강의 내용과 함께 이것을 적용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돼야 합니다. 또한 특정 주제를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이를 완성된 하나의 글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리포트다라고 한다면 탐구한 주제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완성된 글로 만들어내야 하겠지요. 어쨌든 교수님께서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제시된 리포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 형식의 리포트라고 하면 학생들의 정보 이해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그러니까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탐구 형식의 리포트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되도록 많이 찾아 읽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첨부하는 거.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남들이 써놓은 어떤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의견인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충실함을 보여라, 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네 가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수집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료는 최소한 5개 이상을 모아라. 그리고 그렇게 참고한 자료는 반드시 참고 문헌으로 기록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만 충실히 모았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자료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꼼꼼히 읽고 분류 분석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이 내가 글을 쓸 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때 자료를 읽으면서 내용들을 메모해 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의 충실성입니다. 이거는 주제에서 논의될 만한 소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쓸 글에 대한 개요, 즉 아웃라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로 베꼈으면 안 되겠죠. 내용의 충실성은 리포트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식의 충실성입니다. 리포트가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가 있죠. 그 구성 요소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형식을 갖추어라 하는 요건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앞에서 들어간 내용이 뒤에서 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점검해서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가 1번에서 자료 수집의 충실성 하면서 참고 자료를 좀 많이 모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내면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포털이나 구글에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 보는 그런 방법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 특히 이제 포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 자료들은 대부분 굉장히 얕은 정보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잘못된 정보 또는 그게 그거인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학술적 글쓰기, 즉 대학에서 쓰는 그런 글을 쓴다고 한다면 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행본이라든가 또는 학위 논문이라든가 전문 학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도서관은 온라인 도서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도서관을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예요, 이게.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리스를 검색을 하면 요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리스의 검색 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어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안락사 이렇게 넣고 검색을 누르면
요렇게 관련 논문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학위 논문도 뜨고 국내 학술지 논문도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문 보기들이 있어요. 이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관련 논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쭉 내려서 보면서 '아 이 논문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보고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교수님들께서 어떤 주제를 두고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야 되는 그런 논문을 그런 글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특히 요 학술지 논문이라든가 학위 논문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독창성을 보여라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자, 독창성을 보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제목을 잘 붙이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독창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무슨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감상문을 써와라. 그럼 제목을 뭐뭐에 대한 감상문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거는 적절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목은 글의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의 내용에 합당한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분류 분석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텐데 중요한 것은 분류 분석한 그런 자료들을 내가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논리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해 놓은 그 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수집된 자료를 도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래프, 수식, 기호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자료를 가공하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리포트가 아주 독창적이라고 하는 거를 교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리포트를 쓸 때 내 이야기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이때 남의 견해나 주장을 가져와서 내 주장의 어떤 뒷받침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남의 의견이나 주장을 인용할 때는 그 전거를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각주를 사용하는 거죠. 인용부를 사용하고 각주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리포트를 쓰면서 참고했던 그런 자료들은 반드시 리포터의 후미에 참고 문헌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각주와 참고 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웠을 텐데 제가 따로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창성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독창성 있는 그런 리포트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요소를 봤습니다. A 플러스 리포트를 받기 위한 요건. 첫 번째,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라. 둘째, 충실함을 보여라. 셋째, 독창성을 보여라입니다. 이 요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에서 뵙겠습니다.